손. 와, 좋았다. 케인. 마무리. 오. 네. 손흥민의 킬러 패스 그리고 케인의 마무리까지. 지금도 보시겠지만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왼쪽 사이드로 많이 빠지죠. 네, 빠져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리고 동료에게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파페사르가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상당히 많이 해요. 오. 케인. 야, 뭐야? 아이고. 거기서 노력을 왜? 야, 거기서 노력을 왜? 아, 저 미쳤어. 아, 저 미쳤. 거기서 왜 노력을 해? 아, 나 갖고 싶으면 좀 노력병 있나봐. 야, 노력을. 아, 너 때문에 지금 역습당 하잖아. 노력을 주냐? 자, 로얄. 요렇게. 선. 아, 잘 줬다. 이거 부럽다. 찍었다. 좋았어. 토트넘 페널티킥 얻어냅니다. 케인! 야, 역시 깔끔하게. 하여튼가 PK 잘 차. 진짜 잘 찬다. 또 손흥민 손을 왜 따라하는 거야? 메디슨! 해리케인! 멀티골! 해리케인! 스포 당해봐라 키키키. 아니, 사람들 스포를 무슨 막 수백 명이 하고 있어. 우린 미래에서 왔다. 그럼 일단 리액션을 한 다음에 축구를 보자. 미리 해놓을까요? 미리? 자, 하나, 둘, 셋. 야, 손흥민! 와,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 손흥민. 이거 나중에 적절히 따가지고 붙이라고, 영상을. 설마 진짜? 진짜? 야! 진짜 게임. 헤이케인 헤트트릭! 고품격 주작방송. 솔로몬? 오, 이런 플레이. 케인 포트트릭. 지금 솔로몬이 슈팅 때려가지고 리바운드 된 게 해리케인이네요. 이러면 지금 4골이야 4골. 포트트릭 기록하는 해리케인입니다. 스칼렛. 와, 왼발 마무리. 야, 이런 축구를. 야, 그러니까 완전히 어른 됐다니까, 어른. 오늘 토트넘과 샤흐타르 프리시즌 경기 토트넘의 5대1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굉장히 토트넘 선수들 재밌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어떤 선수가 좀 많이 눈에 띄시던가요? 일단 뭐 선수는 해리케인하고 제임스 메디슨, 그다음에 뭐 로얄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눈에 띄었는데, 먼저는 큰 틀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확실히 토트넘은 달라졌습니다. 재밌어졌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프리시즌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러니까 감독이 그동안은 사실 약간 수비 축구를 했던 감독들, 어떡하지 답답해 이랬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온 다음에 프리시즌 경기하는데 실점은 계속 하고는 있어. 네. 근데 이 실점이 일단 굉장히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막 때려박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실점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 확실히 공격적으로 재미있다. 그게 오늘도 나타나는 게, 하여튼 요즘 토트넘은 프리시즌 때 경기하면 매 경기 슈팅을 30개 이상씩 때려버립니다. 오늘도 최종 스코어가 5대1이기도 하지만 지금 보면 슈팅을 31개를 때렸어요. 그 중에 유효 슈팅이 19개다? 19개의 유효 슈팅이면 예년 같으면 토트넘이 한 5경기 이상 해야 합쳐서 해야 되는 그 정도인데, 점유율도 오늘 경기 67대 33, 슈팅 31대 7, 유효 슈팅 19개 대 3개. 그 다음에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이런 거죠. 패스인데 패스가 700개를 넘어요. 와, 729개를 기록했습니다. 네, 샤흐타르가 356개니까 2배 정도 차이죠. 이런 차이는 사실은 이제 보면 그동안 토트넘이 요 정도 패스를 하고, 왜냐하면 토트넘이 그동안 약간 3백 쓰면서 수비하다가 카운터를 치니까 볼을 오래 잡거나 패스를 하기보다는 그냥 팍 뒷방 때리는 이런 축구를 했다. 그래서 맨시티를 잡고 막 그랬던 거잖아. 근데 항상 좀 수비적인 축구를 하니까 답답하고, 오히려 웬만한 팀들 만나면 이렇게 막 힘든 경기 하다가 비기거나 지거나 뭐 이랬었는데, 이번 프리시즌 때 나타나는 거는 확실히 토트넘은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달라진 공격적인 축구는 일주일 뒤에 개막하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의 하나의 컨셉이 될 건 분명하다. 자, 그래서 이런 축구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일단 이런 축구를,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선수는 프리시즌 때 보면 오늘 경기 포함해서 제임스 메디슨이 될 것 같아요. 메디슨은 정말 좋은 영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볼을 일단 기본적으로 잘 차잖아. 그 이선 쪽에서 킥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두 가지인데, 패스를 잘 찔러주기도 하지만 직접 타격, 그러니까 박스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직접 타격을 잘하는 선수인데, 오늘도 히트맵을 보면 그 약간 아래쪽에서 박스 밑에서도 많이 움직이지만 박스 안쪽에 들어가서도 많은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인 거잖아요. 참 놀라워요. 보면
킥패스를 6개나 기록 야. 하면서도 슈팅도 어쨌든 계속 연속에 때려주고. 네. 이 제임스 메디시라고 하는 선수가 와서 계속 좋은 연결들, 좋은 움직임들, 좋은 연계들, 좋은 칩투들을 보여주니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축구의 완성도가 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오늘 경기의 히어로는 사실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4골을 때려박았던 해리케인이죠. 그쵸. 해리케인. 근데 해리케인은 너무 잘하는데 지금 봐도. 그리고 이렇게 특히나 팀이 공격적인 축구를 하니까 네. 해리케인은 자기 능력을 훨씬 더 보여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슈팅 자체 기본적으로 잘 때리고 결정력이 뛰어나니까 오늘도 혼자 4골을 때려봤거든. 그니까요. 뭐 PK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아래로 다 골을 넣어버리잖아요. 헤더로도 한 골 넣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평점이 소파스코 기준 10점 만점이에요. 이게 기록이 나온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유효팅 6개 때려가지고 4골을 넣은 거잖아. 와. 네, 패스 성공률 85%. 네. 키패스도 또 무려 3개. 이 웬만한 스탯들이 다 걸려있어. 그러니까 야, 그동안 사실 해리케인이 능력이 굉장히 많은데 자꾸 팀이 물러나서 경기하다 보니까 자기의 모습들을 참 많이 못 보여주는 측면들이 네. 있었는데, 해리케인이 지금 팀의 어떤 포스테코글루 신인 감독하고는 맞죠. 근데 문제는 계속 뛸 건가? 이 팀에 남아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최후 통첩을 한 거 아니에요? 네. 나 이제 일주일 정도만 기다릴 테니까 그때까지도 안 팔면 저희도 손 떼겠어. 이 정도 돈 1억 파운드 뭐 1억 유로 1억 유로 뭐 이 정도에 팔려면 팔고 말려면 마시오 딱 했더니 그러면 이제 공을 던진 거잖아. 네. 레비에게 공을 토트넘 쪽에 던진 거라고 바이에른 뮌헨은. 자, 우리 마지막 카드입니다. 선택은 너네가 해라. 예스냐 노냐 선택해 그랬더니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 예, 기다 아니다. 근데 레비가 뭐라 그랬어요? 휴가 갈게. 휴가. 나 몰라. NCND를 해버리잖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노 예스를 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어. 이거는 협상 파트너를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 내가 너랑 티키타카를 하려고 했는데 패스를 줬는데 그냥 가버렸어 집에. 나 누구한테 패스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 이게 이 협상,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만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레비를 네. 협상가로서는 미친 사람인 거야 진짜. 정말 뭐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도라이에 가까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해리케인이 지금 사실 그리고 이게 개막 일주일 남았는데 휴가를 왜 가? 일부러 그 카드를 쓴 거잖아요. 그쵸. 일부러 이 카드를 쓴 건데 여하튼 이렇게 좀 해리케인이 남을지 떠날지가 불분명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근데 사실 이거 문제 되겠어. 사실 빨리 정리를 해주긴 해야 돼. 만약에 떠난다고 하면 지금 감독 입장이나 뭐 팀 입장으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시즌 개막 직전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오케이. 그럼 해리케인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 이렇게 가자. 네. 이런 플랜을 짜야 되는데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몰라. 혹은 뭐 대체자를 영입한다던가.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빨리 사실은 정리해줘. 이런 의미에서는 토트넘 팬들은 아마 레비를 되게 뭐라고 할 건데 레비는 어쨌든 이렇게 해왔던 사람이잖아. 이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그죠. 이거 계속 끌리는 게 가장 큰 변수다. 그리고 뭐 전술적으로는 저는 파페사르도 이 전술에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페사르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약간 쫄보 기질이 있어서 약간 너무 실수하면 위축되고 막 이래서 그랬는데 약간 주위에서도 야 이번에 좀 공격적인 축구 해야 되고 과감하게 해도 돼. 조금 괜찮아 실수해도 돼.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플레이가 아주 자신감 있게 그 다음에 위쪽으로도 올라가서 박스에 직접 들어가는 장면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파페사르가 이 전술에는 오히려 호이베르는 약간 뒤에서 조금 수비적인 보호해준다면 공격적인 축구에서 파페사르가 직접 올라가는 그리고 요 결론은 역시 로얄하고 우도기 같은 경우도 좌우 풀백을 인버티드 풀백으로 붙여가지고 위로 올려버리잖아. 네. 이런 상태에서 역시 최고의 또 자기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도움이 되는 자기에게 이 전술이 되게 맞는 선수는 로얄. 로얄은 되게 약간 좀 신난 것 같아 지금. 네. 내가 저 모드리치처럼 플레이해도 됩니까? 뭐 이런 느낌. 키미처럼 됩니까? 계속 막 노룩하고 막. 그죠. 이상한 볼 흘리는 거 하고 막.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아까 이거도 하고. 그러니까. 신화의 전진. 그래서 로얄이 사실 직선적으로 해가지고 뭐 크로스에라면 좀 투박투박한데 네. 가운데 미드필더 플레이를 좀 시키니까. 그리고 로얄은 사실 수비가 좀 더 좋고 공격이 조금 그런 선수인데 가운데서 약간 볼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시키고 대신에 우도기를 전진시키는 그러면서 밸런스를 좀 잡아주니까 요 좌우 풀백들도 괜찮다. 근데 확실히 좀 문제는 매 경기 실점을 하는 이 센터백 라인 수비진 오늘도 높이 하나 당해버렸는데 네. 아무래도 왼쪽 풀백인 벤 데비스를 센터백으로 하니까 높이가 좀 약하고 그 다음에 라인을 극단적으로 올리고 경기를 하는데
로메로는 있지만 벤데비라든지 조금 더 센터백은 보강. 그래서 지금 반더벤은 거의 거피셜이 좀 떠있는 상태에서 네.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수비 라인을 정비하는 게 좀 남았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경기 아마 끝나고 나서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아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오늘 슈팅은 하나만 기록을 하고 키패스 4개를 기록하고 조금 골문 앞에서 적극적으로 슈팅을 하는 모습보다는 조금 더 동료 선수들에게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에서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의 공격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저는 일단 하나를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은 손흥민 선수의 오늘 슈팅이 하나잖아요. 네. 후반전에 그 감아 때렸던 거. 네. 이렇게 특히 이 경기 전에도 그랬어요. 프리시즌. 이렇게 슈팅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접근하는 건 전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일단 들어요. 하나는 새로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지금 위치를 사이드 쪽으로 완전히 벌려놓고 있는. 네. 요 전술을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근데 두 번째는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도 이 달라진 전술에 자기가 좀 더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맞춰 들어가야 돼요. 사실 이런 것도 지금은 솔직히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네. 그러니까 오늘 선발 라인업에 있었던 해리 케인, 제임스 매디슨, 클롭세스키, 손흥민인데 평점 하나 놓고 볼게요. 네. 해리 케인 10점 만점입니다. 제임스 매디슨 9.5점이에요. 네. 지금 클롭세스키 8.9점이에요. 손흥민 선수도 7.3점입니다. 그러면 평점만 놓고 보면은 평타 정도인데, 네. 지금 다른 공격수가 놓고 봤을 때 좀 낮죠.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자 지금 오늘 슈팅 하나, 그다음에 키패스를 오히려 이제 3개, 마치 좀 미드필더처럼 좀 찔러주는 연결들을 좀 많이 한 거고, 네. PK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점이 된다든지, 아까 또 골이 들어갈 때 기점 이런 건 돼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손흥민은 슈팅인데, 그쵸. 이게 왜 이번 프리시즌 동안 굉장히 극단적으로 낮아지지? 오늘 경기도 왜 이렇게 하나밖에 없지? 자,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을 한번 보시죠. 이거는 완전히 측면 쪽으로, 왼쪽으로 좀 벌어져 있죠. 왼편이 완전 빨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손흥민 선수가 예년에 비해서 확실히 측면 쪽으로 완전히 밀려나 있다. 두 번째 특징, 수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페리시치 3백 쓸 때는 페리시치가 공격 가담하면 그걸 커버하려고 내려와서 우리가 손흥민 윙백이에요 자꾸 내려가야 되는데, 포백을 쓰기 때문에 지금 미드필더들이 또 인버티드 들어오면서 허리를 강화시켜서 네. 여기로 내려갈 일은 별로 없어. 그런데 사이드로 확실히 몰려있죠. 그럼 왜 이렇게 몰려서 세울까요? 클롭세스키도 한번 눌러주실래요? 양쪽의 윙들이 좀 더 클래식한 윙어들처럼 완전히 측면 쪽으로 붙어있는 걸 알 수 있죠. 네. 왜 이렇게 하느냐? 손흥민도 왼쪽, 클롭세스키도 오른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서 경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렇게 양쪽 측면 선수들이 벌리면 수비는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프리하게 측면 쪽 윙어들에게 공간을 주니까 마크하기 위해서 벌어지죠. 그쵸. 쫓아가야 될 거나, 클롭세스키도 쫓아가고 손흥민도 쫓아가야 되잖아. 쫓아가면 가운데 수비 밀도가 옅어지죠. 네. 그렇죠. 떨어지면 거기가 좀 빈단 말이야. 거기 비어있는 공간으로 저 두 선수 좀 내려주시고요. 지금 이 선수들이 보면 어때요? 그 페널티 박스 기준으로 해서 거기까지 침투를 하거나, 혹은 가운데로도 상당히 많이 전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네. 혹은 이 선수 3명 한번 내려주실래요? 양쪽 풀백, 특히 로얄이나 우도기도 한번 좀 보시죠. 이런 선수들도 상당히 전진성을 갖다 놓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선수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거든? 박스 안에 많이 들어가라. 그렇지. 최소한 그러니까 리버풀의 클럽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포메이션 4-3-3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 공격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 모여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 그게 크게 대전제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비슷한 결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요 페널티 박스 근처로 공격을 할 때는 최대한 많은 선수를 집어넣기를 원해요. 네. 그러면 저 선수들이 막 들어가. 그러면 가운데로만 다 들어가면 수비는 어떻게 해? 가운데로 다 몰릴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틈이 없어요. 그러니 윙어들은 벌려줘 이거예요.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손흥민이나 클롭세스키가 벌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수비가 벌어지면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전술적으로 이거는 소위 얘기하는 바르셀로나 U의 축구를 하는 그 팀들이 많이 쓰는 전술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손흥민이 벌려 이제 쓰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다냐? 이건 아니죠. 네. 이제 오케이. 손흥민 선수가 골대에서 조금 더 측면 쪽으로 치우쳐져 있구나, 이런 건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냐는 거죠. 끌어내는 게 목표라며.
그럼 일단 포지셔닝도 내가 측면 쪽으로 많이 벌어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네. 거기서는 수비수를 자꾸 자기 쪽으로 땡겨와서 돌파를 시켜서 수비 숫자를 더 10개 만들어야 돼. 쉽게 얘기하면 1대1 돌파를 해야 돼. 그렇죠. 이런 위치에 하고 있는 맨시티나 아스날의 선수 누구예요? 그릴리시가 있고 맨시티는 그릴리시 그리고 아스날의 마르티넬리.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플레이해요? 측면 수비수랑 1대1을 걸어서 솔로 플레이. 그렇죠. 네, 맨온이라고 하는데 1대1로 서가지고 1대1로 제친다고요. 과감하게 그렇게 플레이를 해야 돼요. 손흥민 선수 특히 양발이니까 만약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과감하게 치면 오른발로 감아 때릴 수 있고 그쵸. 왼발로 치면 여기서 컵백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치고 크로스만 올리면 안 돼. 토트넘은 가운데 헤더를 전문적으로 한 선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 숫자를 많이 집어넣는 거야. 2선, 3선을. 그러면 컵백, 크로스도 컵백으로 가야 돼요. 네네. 아니면 들어가서 여기서 원투를 쳐서 한다든지 오른발이면. 그러니까 좀 더 일단 난 손흥민 선수가 과감해졌으면 좋겠다. 지금의 축구 전술이. 네. 또 하나는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에 스스로 자기 플레이의 변화를 줄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3백을 쓰는 감독 아래서는 혹은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하는 게 뭐였냐면 뒷공간. 속도, 네. 뒷공간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맨시티 같은 팀 잡을 때 그동안 딱 수비하다가 해리케인이 내려가서 가짜 9번처럼 딱 하면 손흥민이 가짜 7번이 빵 들어가서 그쵸. 빵빵 손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빠른 스피드로 상대 뒤를 깨는 라인을 깨고 들어가는 거에 손흥민 선수가 아주 어쩌면 시그니처 같은 플레이였죠. 네. 근데 지금은 그렇죠. 이게 물러나 있다가 빵이 아니라고. 네.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1대1을 싸워줘야 돼요. 달라진 자기의 역할, 달라진 자기의 포지셔닝이 이번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는 1대1에 대한 고민과 1대1에 대한 연습, 1대1에 대한 집중을 더 해야 돼요. 그런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나올 거예요, 이번 시즌. 그죠. 이 축구가 감독이 중간에 잘리거나 이 축구가 갑자기 전술이 뒤바뀌어지지 않는 한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저 왼쪽 측면에서 과감하게 계속 1대1을 쳐야 되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서 자기 경쟁력을 또 높여. 사실 그동안하고 조금 다른 결이 나올 겁니다. 우리 계속 프리시즌 때 왜 저 슈팅이 적지? 이런 건데 포지션에 대한 이유도 있지만 스스로도 슈팅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한 공격 포인트를 좀 더 생산하기 위한 1대1 네. 여기서 어떤 집중을 좀 더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손흥민 선수는 매 시즌마다 또 본인의 또 다른 특기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또 본인만의 무기를 또다시 찾지 않을까. 지금 잉글랜드 진출한 이후에 사실 매 시즌 이런 얘기 매번 나왔어요. 네, 맞아. 측면에서 뛰었는데 네. 측면에서 빠르긴 하는데 결정력이 어떻게 골을 넣었더니 측면에서만 좀 하죠? 중앙에서. 중앙에서. 중앙에서 하는데 뭐가 안 되죠? 또 그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자기가 가져와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또 하나는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영리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번 인터뷰를 하잖아요. 뭐라 했냐면 신인 감독이 무슨 축구를 하려고 하는지 나에게 뭘 원하는지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있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네. 선수들과 맞춰 들어가려고. 오늘 아까 하프타임 때 선수를 불러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계속 얘기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줘라. 좀 시간이 필요하다. 감독도 바뀌었고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 롤도 바뀌고 포지션도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좀만 기다려줘도 됩니다. 저는 뭐 이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재밌지 않습니까?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서 토트넘 경기 정말 재밌어졌어요. 이게 재밌으면 돼.